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행시행령 제39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 사무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관련 사무 처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부족한 면은 개선하고 올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소관 부서인 의회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처장, 의정 담당관, 입법정책관으로부터 증인 서서를 받겠습니다. 서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해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두 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십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사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이해 사무처장 이선보.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 업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도영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의정 담당관입니다. 임동구 입법정책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회 사무처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의회 조직은 의장, 부의장과 5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 정수는 22명입니다. 2페이지 의회 사무처 현황입니다. 의회 사무처 직제는 1처 2 담당관과 5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60명에 현원 61명으로 울산시 소속 56명, 교육청 소속 5명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주요 시설 및 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9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상황입니다. 2019년도 의회 사무처 총 예산액은 82억 3,700만 원이며 9월 30일 현재 집행 잔액은 25억 8,6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의회 사무처는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라는 비전과 더 가까이, 더 듣고, 더 뛰자라는 목표로 이원 청렴성 제고와 외부 통제의 획기적 확대 등 10개 분야를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이원 청렴성 제고와 외부 통제의 획기적 확대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였습니다. 행동강령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확한 원칙과 절차로 내실 있는 국회 연수를 추진하고 이번 제2차 정례회 때 이원 공무 국회 출장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에게 떳떳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기 운영 확대와 특별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위안 심사의 실효성과 이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위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회기 일수를 최대 120일에서 140일로 20일 늘렸습니다. 대내외 이전활동 여건을 고려한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정례회 1회, 임시회 5회 등 총 6회 76일간 회의를 운영하여 조례안 97건, 예결산안 6건 등 총 156건의 이안을 처리하였고 5분 자유발언, 심사보고서, 회의 진행 등 전자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회의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2차 정례회도 원활한 이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정 역량 강화 및 수행 능력 제고입니다. 이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이원 연찬회, 지방의회 이원 연수 등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특히 이정 및 입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임기제 5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환경복지위원회 이정활동 지원 인력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 중심의 이정활동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 견제 감시 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감시 견제 기능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3회, 2018년도 결산안 심사 1회, 시정 및 서면 질문 98건, 5분 자유 발언 51건을 처리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시정 및 서면 질문 54건, 자유 발언 29건이 증가한 것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청원 진정민은 15건을 접수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시 시정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원 입법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이원 입법활동 활성화 및 입법안에 대한 완성도 향상을 위해 107건의 이원 입법안을 검토하였으며 그중 49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원 입법안 검토는 전년 대비 79건이 증가하였고 발의 건수는 33건이 증가하여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을 15건 받았고 이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 입법 정보 자료를 2회 발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입법 전문성 강화와 입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원 정책 연구 지원 및 자문 내실화입니다. 이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 연구 토론회 등 11회 지원, 이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였습니다. 이정 자문위원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 회의를 4회 개최하여 정책 과제 발굴 등 자문기능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정 자문위원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이원 연구단체 토론회를 적극 지원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이정 소통 이정 실현입니다. 찾아가는 버스킹 이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이회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회에 대한 시민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생생한 이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생방송을 실시하였고 이회 소식지 1,5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이회 이미지 광고, 기획 특집 홍보, 인터넷 배너 광고, TV 스팟 광고 제작, 의회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의회 홍보관을 이사당 2층으로 이전 개편하여 대내외 방문객들에게 우리 시의회의 홍보 역할과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및 TV 스팟 광고 등을 통해 이정활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생 이정 구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활동 2회, 중증장애인 시설 자원봉사 활동을 2회 실시하였고 의원 및 사무처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화합하는 의정 문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연 2회 비회기 기간 중 의원 1일 근무제 운영으로 민원 청취 및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 및 교육청 핵심 과제와 연계한 이정 협력체계 마련입니다. 시와 교육청의 핵심 과제를 함께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원정과 국가산단 안전인프라 구축 등 2가지 과제를, 환경복지위원회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및 백리 대숲 조성 등 3가지 과제를, 산업건설위원회는 풍력, 수소 기반 친환경 에너지 허브도시 조성 등 4가지 과제를, 교육위원회는 학생 중심의 수업 혁신 등 3가지 과제에 대해 시정 발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여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봉 의회 사무처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가 있으실 분이 계시면 본 질의가 끝난 뒤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시우 부위원장님. 의회 사무처장님 비롯하여 관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의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서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원 청렴성 제고와 외부 통제의 획기적 확대 중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관련 국외 여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CEO의 1인당 국외 여비는 250만 원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를 제외한 선진국을 방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시도 편성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은 440만 원, 경남은 420만 원, 부산은 35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 국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국외 여비 현실화가 필요한 듯합니다. 방안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회가 타 시도 의회보다 의원 국외 여비가 좀 사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외 여비 관련 규정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가지고 공약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국외 여비만 병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을 감액해야 하는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적으로 구획 여부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올려가지고 1인당 330만 원 정도로 병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리고 참고로 그 현재 예비가 좀 일부는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또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예산실에다가 정액을 요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잔액이 남는데 알아서 조정을 잘 하지 왜 올려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여론을 좀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은 무엇이냐 하면 좀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또는 뭐 9월이나 10월까지는 1인당 예비 한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뭐 9월이나 10월이 넘어가면 풀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풀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좀 많이 가는 사람한테 몰아줘가지고 예비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그 내실 있는 국외 예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그 외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우리 분들께 일단은 수고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주요 업무 보고 자료 13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열린 의정, 소통 의정, 뭐 실현 관련해서 버스킹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를 운영을 신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도는 좋았다. 하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 내실은 별로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 어떤 버스킹 유행 이런 거는 아마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도 있고 타 시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뭐 김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까지는 정착이 완전히 안 돼 가지고 조금 뭐 내실화는 좀 미흡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좀 시민들이 호응을 가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좀 바로 그 지역구 아니더라도 재단 좀 참여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또 어느 의원께서 제안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관을 해가지고 버스킹 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민들이 어떤 그 큰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뭐 무슨 뭐 자전거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걸 좀 끼워 넣을 수 있으면 넣어가지고 막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뭐 내년에 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실효성이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을 찾아서 또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좀 충분히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우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위촉 현황들을 보니까 이 의원 개개인 간 뭐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한 두세 위원회 정도, 뭐 안 들어가 계시는 분은 한 개 위원회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이게 지금 추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회 요 위촉할 때 추천. 예. 예, 담당관입니다. 현재 그 우리 시의 이제 추천 절차는 이제 집행기관에서 그 추천 요청이 오면은 전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분을 추천 받아가지고 이제 결재 받은 뒤 이제 집행부로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 추천 시에 이제 각 상임위원회 이제 검토 사항을 이제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 개인별로 이제 의원 위촉 위원회 개수가 좀 차이가 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임위별로 그 집행부 소관 위원회가 또 수가 또 다르고 또 각 상임위 내에서 이제 위원들 간의 위원회 위촉이 그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업무와 또 유관한 우리 위원회도 있지만 또 업무와 또 전혀 무관한 위원회, 그러니까 우호죽순으로 좀 너무 이렇게 규칙 없이 이렇게 좀 위원들이 위축돼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우리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의하면 우리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위원회 위촉하고도. 예, 그 현재 그 행동 강령은 그 소관 상임위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위원회 위촉이나 그 위원회 참여 시 단순 조언이라든지 의견 제시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타 위원회에서 추천할 경우 행정 연속성이나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이제 총괄 부서는 이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데요. 예. 그 위 사항을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라 당장 위원들을 재위촉할 것은 아니고 향후 임기가 끝나가지고 의원을 변경할 경우에 다른 상임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저 집행부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좀 상의를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의원 간 너무 이렇게 또 한쪽으로 쏠려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런 분포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네. 추후적으로는 그래도 의원 개개인 한 개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13개, 14개 하시는 의원님들 이거 다 어떻게 뛰어다닙니까? 의원 일하면서까지 다 못한단 말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게 좀 그런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선미입니다. 네. 저는 질의사항이 조금 많은데 우선 위원회부터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위원회 수가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이거 지적한 부분이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11개나 있습니다. 결코 제가 11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위원들이 많습니다. 어떤 위원은 이제 서로 가고 싶어서 경쟁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별 이렇게 의미가 없다 싶으면 다들 이제 기피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위원장이라서 좀 막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안 한다 하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좀 이게 위원회가 지금 현재 132개입니다. 총. 그럼 1인당 나누면 최소한 5개 이상은 기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전영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13개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이걸 다 독식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의원들이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힘이 있거나 중요한 부서의 위원회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나눠가지고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기금 관련돼서 행자위는 기피해야 된다 해서 관련 업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못 들어가게 제재를 가했어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시군구 같은 경우는 행자위에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행자위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행자위 의원들은 배제시키고 다른 타 상임위에서 넣는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가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관련 있는 친인척이나 그런 게 걸리지 않는다면 관련 부서의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잘 업무 연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이 뭐 3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2개, 이런 분들은 조금 노력해 주시길 좀 권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이. 예. 그 부분은 아까도 우리 김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소관 상위위원회가 아만 해도 전문성이 더 높은데, 근데 원칙적으로 그걸 또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소관 상위위원회라도 심사 의견을 하지 않고 뭐 단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뭐 조언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은, 그렇다면 그 별로 역할이 없는 건데, 이 부분은 그 행동 강령을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김선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뭐 10몇 개씩 소속된 데도 있고 뭐 안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편차가 좀 적게 나도록 저희들이 재단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더 이상 위원회를 만들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위원회가 우리 울산시가 얼마나 많은지 그 17개 구군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울산시가 2018년 그 해서 전체 위원회가요, 지금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 수가 146개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상당히 많아 보이죠? 이거는 이거는 2018년 자료인데, 지금 2019년은 152개인가 이렇습니다.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요. 더 이상 늘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0개, 부산은 212개, 대구 170개, 인천 209개, 광주 182개, 대전 162개, 경기 214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노란 거 칠한 게 3군데요.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 충남, 전북만 빼고는 전부 다 우리보다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울산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일을 안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안 하게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닐까. 실제로 위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여하고 의견을 게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도 울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작습니다. 저희들 7대에 들어와서 조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더라도 기존에 너무 작기 때문에 밀린 숙제를 합니다. 그 차원에서 봐주십시오. 우후죽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물론 시행착오는 겪을 겁니다. 위원회가 다시 새롭게 재편성되고 좀 더 수정하고 계속 보완해 가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위원들입니다. 조금 노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짧은 것부터 먼저. 청원하고요. 청원 진정 및 민원 접수요. 34쪽입니다. 행정사무과사 요구 자료요. 그러니까 의회를 통해서 청원된 내용이나 진정서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0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정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제 청원 그 진정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원은 지금 2017년도에 한 2건이 접수가 됐었고요. 지금 올해는 청원이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민원은 한 15건 접수된 걸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15건이 그런데 없는 이유는요? 그럼 여기에? 15건 진정이 15건 아, 처리했습니다. 네, 예. 처리, 네. 예. 아,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질문드린 내용은요. 제가 부산시 의회에 들어가 봤는데 부산시 의회는요. 2019년 올해 들어서만 지금 현재 200건요. 약 200건에 달합니다. 최근 동안에 419건이나 처리를 했고요. 진정 민원을요. 그리고 올해 2019년 지금 현재 9월까지만 약 20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울산시가 의회가 그동안에
진정이라든가 청원서를 받는 방법을 모르고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을까?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공정하게 진행되구나. 근데 개별적으로 민원 해결하면 공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민원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해결했는데 저쪽 동네에서는 해결 안 하고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시 전체가 그 법안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라든가 이런 것도 일원화해 주시고 제도화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검토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질문. 의회 기념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24쪽부터 29쪽까지가요. 목록이 기념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념품을 어떻게 지급하고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예. 예, 그 기념품은 저희들이 지금 한 방구대 안각화폐 등 한 10종이 지금 우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 그러니까 지급- 지급하는 방식요. 예, 지급 대상은 이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이제 방문객들에게 뭐 제공하고, 특히 이제 지급 대상은 그 뭐 기빈이나 외국인, 그다음에 외부 인사, 그다음에 단순 방문객, 뭐 학생들, 우리 시의회 이제 방청객들이라든지 그 우리 이제 시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청객들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네, 예.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누구에게는 지급하고 누구에게는 지급 안 하는지. 예, 귀분들은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귀분 잘 빼고요. 의회에서 예. 좀 보충 설명드리면 공직선거법 113조를 일단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이제 개인적인 용무라든가 예. 개인 의원 연구실에 그냥 뭐 간담회나 이런 명목으로 찾아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요. 아니요, 본회의장 방문요. 본회의장에 방청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가 지급되나요? 아니면은 선별적으로 지급되나요? 제가 잠깐 조금 이렇게 착오를 일으켰는데 방청객이 아니고 방문객에 대해서 지급을 예, 했습니다. 예, 예. 의회 방문. 의회에 방문하신 방문하는 우리 그 의사당 이렇게 방문하는 그 현장에 오시는 분들, 견학이라든지 견학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예. 그 체험하러 오시는 그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예, 그런 분들은 지급 가능합니다. 예, 예.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서영호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의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정 사무처장님이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1페이지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면요, 의원 입법활동 지원과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입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하고 법률 고문을 두 분을 위촉하고 계십니다. 현재 두 분을 위촉하고 계시죠? 예. 계시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법률 두 분이서 각각 다른 의견을 해석을 하실 때 그 해석이 좀 이제 다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이서 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입법 고문이 한 분이고요. 법률에 대한 고문이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이 그런 의견을 견해를 밝힌다면은 그 의견이 수용될 수밖에 없는 좀 구조가 생기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문이나 고문을 하시는 분들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 그 입법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는 머사후 운영과 관련해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법 법률 고문이 지금 한 분 계시고
입법 한 분, 법률 한 분, 이 두 분이 있는데 사실 이 법률 고문은 저희들 거지 뭐 이거 한개 보면 자문 한 개 그렇게 안 많습니다. 주가 입법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의원님들이 그 입법 활동하고 있어. 지금까지 그 자문 실적을 살펴보면은 6대 때는 그 4년간에 14건을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7대 의회는 9월 30일 현재 25건입니다. 25건 중에서 입법이 21건이고 그 법률이 4건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의원님들의 자꾸 의사 운영과 관련 뭐 법률 이런 게 있는데 조례 개정과 관련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입법 고문 1명 정도는 좀 보조하죠. 1명으로. 그리고 그분이 또 부재 중이거나 이럴 때는 그 자문을 또 좀 받기가 어렵고 해서 2020년 내년 그 당초 예산에 1명 그 영원하는 걸 해가지고 예산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입법 조례에도 3명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정책관 말씀하신 거는 입법 법률에 대한 부분은 법률 고문을 담당하시는 분은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 그리고 입법 고문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충원을 해서 지금 조치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의정 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입법 검토 현황 자료를 보면요, 그 입법 검토 건수가 128건으로 작년 행감 자료 31건 대비해서 10배 정도가 늘어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게 부정적으로 자꾸 비치는 것 같은데요. 이 부정적이 아니라 의회의 모습에서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에 있어서 당연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그리고 작년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입법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을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고 지금 올해도 똑같이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업무량은 직원들의 업무량은 10배 이상 늘어난 반면에 그러면 입법 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예, 요건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 좀 질문하고 유사성도 있는데 7대 의회 개원 후에 의원님들이 그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입법 조례안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입법 조례안 검토 의뢰 현황을 말씀드리면 6대 의회 그 4년 동안에 의뢰한 게 165건입니다. 그런데 7대 의회에 올해 들어와서 9월 30일 현재 146건입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의 대안으로 지금 교육이 소관 입법 발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교육청 직원 1명을 지금 교육청에 파견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입법 정책 담당관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가 올해 7월달에 개방형 임기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 조직 진단하고 장기 그 중기 인력 계획에 2명 정도를 정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의회 사무처뿐만 아니라 입법 전체 부분에 조직 진단이 좀 다시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조직 체계 업무 분담도 다시 좀 이루어져서 의정 활동에 좀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입법 전문 향상을 하기 위해서 지원 인력 채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산근과 행자와 지금 부분은 지원 인력이 채용이 됐는데 환경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응모가 지금 근 1년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울산에서 올 수 있는 기준선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모 기준을 만들어줘야만 되는데 울산이 서울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서울하고 비교를 해서 같이 맞춰 보면은 여기는 인력풀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해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에도 그렇습니다. 한 분이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응모를 해서 두 군데도 합격을 하다 보니까 울산을 배제를 해버리고 거기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상위에 되신 분들이 또 올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좀 같이 마련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 좀 처장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울산 같은 경우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와 달리 인력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과거에는 뭐 보수라든가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되고 우리 울산의 그 우수 인력을 비단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각종 뭐 계약직이나 전문직을 많이 뽑는데 첫째 그 보수 같은 경우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근무 조건이라든가 부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지난번 그 환복위에도 서울하고 울산하고 두 군데 복수를 합격해 가지고 결국 울산을 포기하고 서울로 가버렸는데 그런 우수한 인재를 놓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전문 지원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그 예. 최종 합격자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는 뭐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미 의원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의회 기념품 부분인데 이 그 품목에 보면요,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물품 제작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품목을 보면은 크게 개선이 된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좀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의회 그리고 각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하고자는 하는데요. 각 과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각 과에서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국내 국외를 제외하고 국내에 뭐 박람회라든지 세미라든지 이런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공유가 좀 필요해서 의원들한테도 같이 공유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아무리 요청해도 뭐가 그게 대단한 비밀이라고 그걸 안 줍니다. 그리고 공유를 같이 가기를 꺼려 합니다. 왜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간격이 벌어져야 되는지 그걸 좀 건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만 좀 드리고 요거는 차후로 따로 보충 질문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계약 현황을 보면은요, 이 계약 현황에 좀 업체가 있는데 이 지금 울산 관내 업체의 비율이 얼마만큼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서 보충 질문 때 다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정리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나서 보충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 중에 국외 연수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제 사무처장님께서 사실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상향을 요구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하셨는데. 지난해 이제 교육위가 중국을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예, 그때 이제 여러 사항도 있고, 그리고 사실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참 이렇게 애매한 금액입니다. 멀리 가기엔 그렇고, 가까운 데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1인당 한 그때 한 150만 원대인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자님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버스킹에는 사실 뭐 집행부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예, 뭐 이제 오히려 이제 사무처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또 호응해 주시고 다 이렇게 노력해 주신 거 깊은 감사드리고, 뭐 우리 의원님들이 좀 참석이 조금 오히려 좀 저조하지 않았나 해서. 이 버스킹회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획 의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나가는지를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평상시에 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청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 시의회 홈페이지가 스마트폰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거나 질문하는 코너가 거의 몇 번 찾아 들어가야 이게 보입니다. 예. 그걸 제가 지금 시정을 개편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요새는 소통이거든요. 시민들이 시의회 사이트에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기 좋은 자리에다가 예. 시민의 그 이제 의견이나 어떤 청원 같은 거를 남길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이용자가 시민이지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아니다. 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개편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저희가 올해 해서 이제 의회에 프롬포트를 사실 이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방식이 좀 이렇게 화면이 뒤쪽에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잘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시거나 눈이 좀 이렇게 나쁘신 분들은 잘 못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화면상에 보면 이렇게 눈을 막 찡그러지시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의회는 보면 반사판 형식 프롬포트 설치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장단점을 좀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대부분 우리처럼 다른 시도가 모니터, TV 모니터 방식의 프롬포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반사판 방식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사판 방식이 문제가 뭐냐면 그 이게 실내에 좁다 보니까 기자들이 뒤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반사판 그쪽에 투명판에 그게 발언자 얼굴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투명판 모니터에 천장 조명이 반사되고 그래서 발언자의 시선을 이제 그 시선 처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발언할 의원님의 키 높이에 따라 갖고 이게 자동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사각이 달라져 가지고 시인성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은 이제 요청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업체한테 반사판 방식의 그걸 가져와 가지고 실제 한번 갖다 놔 보고 한번 모니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반사판이 사실 이제 사진상에도 보면 옆에 이제 잡히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개인 경우에는 사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검정판에 하얀색 글자가 나올 때 이렇게 좀 눈이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한 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니터 화면에다가 어떻게 좀 봉황해 가지고 필름 처리를 해서 좀 할 방법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방문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사실 방문품이 이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의장실에는 항상 뭐 돼 있어가지고 의장님한테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바로바로 나가는 편인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거나 민원이 찾아오더니 방문품 드리기가 좀 되게 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전체 방문품 중에 뭐 분기별로 해가지고 1년에 4번 정도 해서 이제 일반 우리 이제 평의원님들한테도 전부 이렇게 개수를 미리 좀 이렇게 지급을 해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급한 된 사유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 각자 알아서 정리를 해서 분기별로 재고를 파악해 가지고 뭐 이렇게 다 쓰신 분들은 다시 채워드리고 모자리는 뭐 또 남아 있는 분들은 남아 있는 차임만큼만 좀 채워주는 방식도 어떻겠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한번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그 뭐 공직선거법 113조나 그다음에 뭐 이번 윤리 강령 이런 걸 봐가지고 최대한 융통성 있게 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있으신 의원님, 네, 김선미 의원님, 네, 이시우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본회의 방청 실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방청이 일부 단체 회원들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방청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소 30페이지 보면은 일부 단체 회원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청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주로 이제 그 단체들로 방청 단체 예. 그 인원이 보면은 이제 예. 학교 뭐 학생들 뭐 유치원생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시의회 그 저 활동 사항을 대해서 적극 이렇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또 협의하겠고요. 그리고 또 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련 부서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의회 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회 회의 규칙 86조에 보면 회의 시작 2시간 전까지만 서면이나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그 절차는 뭐 어렵지 않게 돼 있는데 실제 그렇게 방청을 그 요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이걸 방청을 좀 강화시키려면 홍보를 그 뭐 홈페이지나 뭐 앱 같은 데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눈에 잘 띄는 데다가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장님, 그 울산 구민이나 시민들 있잖아요. 다양하게 방청할 수 있도록 본 회의장 그 방청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각종 홍보물에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보시면은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회기 운영 확대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 회기 운영 계획 시 정례회 2회 53일, 그다음에 임시회 6회 66일로 총 8회 119일로 계획하였는데 의원들이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회기 일정을 총 133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를 마무리하면 당초 계획한 것보다 3일 연장된 총 136일간의 일정이 되는데 회기 확대 운영에 따른 효과는 어쩐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그 회기 일수를 120일에서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요 사항은 이제 그 7대 의회 개원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제 그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안건이 접수가 많다 보니까 그 상임위에서 이제 심의 기간이 좀 부족한 그 뭐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2차 정례 기간 중에는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회의라든지 뭐 예산안 심사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사 일정으로 뭐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안 됐다. 막 그런 말씀이 많아서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례에는 10일, 뭐 임시에는 6일로 총 한 16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해서 이제 세밀하게 의안을 검토하고 그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 수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안 심사도 효율성을 기하는 등 뭐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의회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대내외 의정활동 여건을 고려하여 의사 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배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이 그 전문성 함량과 의정 활동 보좌하기 위해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원래 항상 시작은 거창한데 나중에
예, 미약하더라고요. 원래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야 되는데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의회 사무처가 도움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최근에 오신 사무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의회 사무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뭘 하는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입법 하지 마라. 법 이렇게 말하면 의원들 그저 그냥 놀아라는 뜻밖에 안 되니까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법 정책 쪽에는 직원이 늘어나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조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없었던 거 밀린 숙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도 타지자체에 비해서 울산이 아주 적고요. 또 위원회가 무의미하게 그냥 이름만 있는 것도 울산시만 약 30%가량이 돼요. 다른 지자체는 위원회 다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정에 와서 무엇인가 의견을 내놔야지만 시가 잘 돌아가고 경제도 잘 활성화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원들이 뭐 하는지 홍보 좀 잘 해주시고요. 그래야 의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할 겁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요. 최근에 그 홍보 영상 만들으셨죠? 예, 홍보 영상 봤습니다. 예, 그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시 홈페이지 아주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지금 의회 홈페이지 어디쯤에 있습니까? 의회 홈페이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의회 홈페이지 열었습니다. 예, 누가 말씀해 주시? 예, 홈페이지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소속의 뒤에 분 소속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홍보 담당 사무관입니다. 예. 그 의회 홈페이지에 네, 찾는 경로가 있는데 예. 제가 바로 경로를 찾아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인 제가 말로 들어서 찾을 수 없습니까? 시민들 어떻게 찾죠? 그러면 화면으로 그러면 예, 핸드폰 안 되나요? 폰으로. 그 홍보 영상 예. 얼마나 예산이 투여됐죠? 예산은 예산액은 네. 아주 1,500만 원인데 네, 계약은 1,300만 원으로 지금 계약되어 네, 있습니다. 1,300만 원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건 말고요. 예, 예. 두 달간 지금 그 방송사를 통해서 40조 분량으로 지금 방송 지금 의뢰를 하는 상태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기러기 기러기 아빠에게랑 아빠하고 노인분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요. 독거노인요. 예. 그 영상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항상 볼 것만 보고 나왔는데 좀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보충되지만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 영상에서 무엇을 알리는지 의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고요. 홍보 영상이 의미하는 게 그리고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도 사실 상당히 좀 부산시 의회랑 똑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는데 홈페이지 보면요. 첫 번째 보면 그 홈페이지 누가 열어보시죠? 안 봅니까?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네. 예, 앞에 질문에서 말씀했던 계약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 그 의회에서 울산 관내 업체에 계약하는 비율은 현재 86.7%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려져 있고 현재 총 30건 계약에 관외에
54개 업체, 관내 26개 업체, 그러니까 관내 업체 비율이 8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높아 보입니다만 이게 지금 큰 단위에 대한 계약대라는 부분은 울산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내에 계약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좀 해주셔가지고 예. 예, 울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재단 울산 업체가 뭐 기술이랄까 뭐 충분하다면 울산 업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의정 자문위원 말입니다. 예. 이게 당장 위원회별로 뭐 충원을 한다, 같이 좀 자문위원을 늘리는 방법이 자율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꼭 규정이나 이런 걸 해서 이 정해야만 변경을 해야만 다시 자문위원을 늘릴 수가 있는 건지. 보연 왜 있습니까? 자문위원을 그 임기가 2년인데 예, 2018년 6월 1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네. 인행한 위촉이 지금 17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리려면은 그 임기가 종료될 새로 위촉할 때 네, 저희들이 내년에 그 검토를 해서 네.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이 위촉이 기대 있고 그분 또 하면 그 임기가 아마 정해지기 때문에 또이 흑기가 그리고 지금 17 상미별로 4명하고 교육위원회 5명에 17명인데 네, 그 이분을 지금 늘리는 거를 저희들이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 되기 때문에 그 같이 맞춰가는 게 제가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좀 맞아줬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지금 우리 의원들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위촉의 기간이 다른 부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기준을 맞춰야 되고 다른 위원회는 또 그 기준에 다른 기준을 맞춰야 되고 이게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자문위원 구성을 충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각 상임위원회 위원분들이 5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4분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한 분은 추천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꼭 5명이라서 5명을 해야 되고 4명밖에 안 해도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좀 충원을 좀 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신뢰성이 없는 지금 자문위원을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문위원이 활발하게 건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돼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꼭 굳이 만나서 어떤 공식 날짜를 잡아서 만나서 간담회 하면서 의견 개시하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은 그 우리 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가 있는데 아마 조례를 좀 개정돼야 될 사안 같고 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뭐 시의회에서 보지 않더라도 뭐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활동을 하면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방향이 이제 그 분과위원회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뭐 말씀하셨듯이 분과위원회를 수를 늘리든지 뭐 다른 좀 발전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좀 활성시키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의정자문위원회를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실효성 있게 운영할 바에야 그걸 뭐 전면 폐지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 안 된다면 경남이나 충남 같은 경우 이미 조례를 폐지해갖고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억지로 질질 끌고 하느니 뭐 활성화 시켜보고 그리고 활성화 시킬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아까 입법에 대한 부분, 법률에 대한 고문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양한 의견 예. 하지만은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한 사람의 의견보다 다수 의견을 들어봐야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보충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방송사에 지금 네. 스팟 광고는 지금 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지금 나간 뒤에 지금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지금 작업 중에 있어서 현재는 지금 게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예. 홈페이지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어제부터 그 2개월 동안 스팟 방송이 나가는데 그거 이후에 지금 작업 중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양해를 좀 네, 예. 홈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인터넷 방송 클릭해 주십시오. 누가 하십니까? 예. 폰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제일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인터넷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클릭하시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5분 자유 발언이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의정 누수가 있고요. 5분 자유 발언, 그다음 시정 질의가 있는데 5분 자유 발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요. 거기 안에 의원명이 있습니다. 7대 의원에 몇 분 계시냐면요. 16분 계십니다. 7대 의원 22명입니다. 나머지 분 어디 계십니까? 고호근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 김선미, 윤종록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 황세영 의장님은 5분 발언 안 하시니까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5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누락시켰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네, 대답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좀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 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면 의회 홍보 영상이 있는데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클릭하면 의회 홍보 영상이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4개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런 것 같이 누적시키지 않습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회의 소식지가 있는데 회의 소식지가 4번째에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요. 회의 소식지에 보면 119호, 이거 2018년 12월 겁니다. 그리고 120호, 이거는 19년 6월 겁니다. 소식지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원래 1년 것만 넣고 그전 건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용량 부족합니까? 아니면 뭐? 다시 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요. 공지사항 그리고 보도자료, 위원회 활동도 각각 5개씩 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5개 있는데 이 5개 보다가 보면 5개밖에 없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기 상당히 어렵고요. 겨우겨우 찾아서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되어 있는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데 들어가야지만 공지사항이 여러 개 있구나. 근데 공지사항 들어가도 검색도 잘 안 돼요. 계속 내려가 보면요. 밑에 중간쯤 부분 보면 오른쪽 편에 의회 홍보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맨 위에도 있었는데 또 있어요. 이렇게 링크 방은 2개나 있는데 안에는 영상은 4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얘기하면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지만 맨 아래쪽에 하단으로 내려가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든가 전화번호 안내, 찾아오시는 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인트라넷 클릭해 보십시오. 맨 아래쪽에 오른쪽에 인트라넷 클릭하시면 잘못된 접근입니다. 예, 담당관님 누가 이게 인트라넷이 많은 곳입니까? 네, 일단 김선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홈페이지를 전면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인트라넷은요.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의회요. 구군의회라든가 울산시의 구군의회는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은 다른 지자체나 또는 전국에 있는 다른 의회에 연결하게끔 사이트를 그죠?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인터넷이 지금 에러 뜹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인터넷 여기 왜 합니까? 그냥 차라리 관리하지 마시고 그냥 접어버리는 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거 욕하기에 딱 좋은 게 아닐까. 저희들 그 의회 버스킹이라든가 다른 거 여러 가지 홍보 영상 1,300만 원 제작비 들여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것보다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젊은 친구들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예,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밖에서 하는 버스킹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찰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소정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5분 더 드릴게요. 네, 예,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부산시 의회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역동적이었어요. 의회 홈페이지 자체가요. 그리고 거기서 민원 청취 다 했고요. 그것도 200건 이상씩 계속 연간 처리했습니다. 사이트도 인트라넷도 아주 활성화되게 잘 연결돼 있었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시민들이, 의원들이 그냥 세비 받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죠? 쓸데없이 조례 왜 만들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말 듣는 거 사실 저희들도 힘듭니다. 근데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조금 조례 아시죠? 울산 그 보조금 관리 조례 보면 울산 그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요. 이런 얘기 있어요. 여기 보면 보조금은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는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지킨 겁니다. 그동안에. 조문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활성화해 주시고 의원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시민 참여 왜 하는지 조금 더 홍보해 주시고요. 또 실제로 시민들이 선출한잖아요. 시의원들이 보편적 복지나 그런 예산을 편성합니다. 집행부들은 보편적 복지나 이런 거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공약이나 이런 거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겁니다. 최근에 교복 지원 조례도 무상 교복 조례도 그렇고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영상에. 또 버스킹 같은 것도 물론 좋지만 지난번에 우리 태풍 타판가 얼마 전에 최근에요. 그때 우리 복구 작업하러 갔을 때 저희들 되게 분위기 좋았고 하나로 뭉치는 그런 분위기요. 실제로 어떤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의정 활동 역량 강화에 여러분들 많이 협조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감사 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시정 요구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해서 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 관련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